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CJB가 마련한 후보자 토론회 7번째 순서는 영동 군수 선거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수동 후보가 영동군의 발전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토론회 내용을 이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동 후보는 영동군 의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경력을 언급하며 본인이 영동군수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영동군 의회 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영철 후보는 군수로 재임한 시기 이룬 성과를 내세우며 연속성 있는 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일 잘하는 군수로서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영동군의 인구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두 후보는 청년층 유입이라는 큰 목표 아래 나름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현금 수천만 원보다 당장 바쁠 때 맡길 곳이 중요합니다. 시설을 리모델링해 육아 해방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을 아이 키우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은 결국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노인 돌봄 체계와 공동체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도 해법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와 어르신 병행 동행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지킴이를 제가 먼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 서비스라 생각합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 고독사 문제는 단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상대의 공약과 정책을 언급하며 공방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수동 후보는 정영철 후보가 지난 민선 8기 군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일궜는지 확인하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고 후보자께서는 탈락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또 군수 직무 정지 전에 추가 공모에 관한 어떤 보완의 지시를 했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맞서 정영철 후보는 이수동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하나하나 짚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저하고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공약이 너무 흡사할 정도로 많은데 어떻게 돈을 많이 남기는 군수가 되겠다라는 표현을 했고 CJB는 오늘 저녁 6시 30분 음성군수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CJB 이환입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은 쏟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후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충북의 중요한 의제를 각 후보가 얼마나 고민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CJB는 데이터 저널리즘을 실현해 민선 8기 이후 CJB를 비롯한 지역방송 3사가 보도한 뉴스 17,000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김민영, 박원 기자가 가장 많이 반복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합니다. 데이터 분석 기법인 크롤링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4년간의 지역방송 3사의 기사 17,168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이후 조사와 형용사처럼 의미 없는 단어를 걸러냈고 자주 반복하는 키워드 25개를 추출했습니다. 많이 보도됐다는 건 그만큼 충북에서 주목하는 의제라는 뜻입니다. 뉴스를 통해 도출한 25개의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비슷한 항목별로 묶어보겠습니다. 그 결과 안전, 경제, 문화, 의료, 복지, 농업, 인프라 이렇게 크게 7가지 의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반복된 의제는 안전, 경제, 문화입니다. 이 의제들에 대해 각 후보들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오늘은 오송 참사 이후 충북의 최대 의제, 안전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충북지사 후보입니다. 신 후보의 안전 공약은 크게 의료와 생활안전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 후보는 안전 공약에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도 발생한 임신부 분만 뺑뺑이 사례를 예로 들면서 AI 시스템을 통해 병원끼리 치료 가능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역 의사의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안전 공약으로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자동 확산 소화기 등 소화 도구를 지원하고 폭염에 대비해 산책로에 차열제를 깔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지난 수년간 여야 막론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 의료의 난제를 어떻게 풀 건지, 또 오송 참사로 드러난 재난 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공약은 따로 없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먼저 의료 공약에 대해 신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있는 의사분들을 붙잡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만으로 되지 않는 의료 전체적인 시스템, 어떤 의료 시스템에서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고, 재난 시스템에 대해선 오송 참사 당시 책임 소재가 모호했던 점을 예로 들며 재난 체계의 책임을 명확하게 분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책임 소재 규정에 따른 부분들을 정확화하는 거, 또 그런 책임 소재에 따라서 훈련을 실제로 하는 거,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 완벽히 매뉴얼 체계를 다시 바꿔서 실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입니다. 오송 참사 이후 충북도는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거센 비판과 책임론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 후보는 기본적인 재난과 안전 체계를 확보하려는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AI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그리고 충북안전재단 설립이 대표 공약인데요.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김 후보는 AI로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산불과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김 후보는 지사 시절부터 추진한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오는 민선 9기에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검증 포인트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말로는 쉬운데 이게 기술적으로 실현이 될지, 또 예산은 감당 가능할지 참 막연하죠. 충북안전재단 설립은 이미 행안부가 충북도의 예산 능력을 문제 삼으며 타당성이 없다고 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설립을 이어가겠다는 걸까요? 먼저 AI 재난 대응 시스템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김 후보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와 공직사회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인력의 배치, 예산의 투입, 또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이 다 마련돼야 되는 아주 종합행정 또는 종합적인 노력의 산물로 극복해야 된다. 충북안전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충북의 재난 특수성을 강조해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 또는 위험성 이런 것을 잘 설득해서 재단을 만들어도 지금 정부가 돈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잘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 두 후보 모두 안전을 강조했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신용환 후보는 응급의료와 생활안전에, 또 김영환 후보는 AI 재난대응과 충북안전재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충북은 안전한가? 오송 참사가 던진 질문이죠. 후보들의 공약이 그 답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선택은 유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 공약 검증, 내일은 경제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가 민주당의 신용환 충북지사 후보와 이강일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와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은 범죄의 의심 정황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이나 통신기록 소멸 가능성이 노후해 정식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캠프도 신 후보와 이 의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김영환 후보와 김소연 법률지원단장은 어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데도 선관위와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며 강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에 직접 추가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교육감 후보는 어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용과 포용의 가치에 중점을 둔 충북 교육 비전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8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으로 충북 교육을 더 든든하게 완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근 후보도 이주 배경 학생과 장애 학생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5대 공약과 장애 학생을 위한 5대 공약을 통해 배움이 취업으로, 취업이 삶의 자립으로 이어지는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픔인 단양 곡개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의 폭격으로 단양 영춘면 일대에서 수백 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인데요. 75년의 한이설인 단양 곡개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단양군 영춘면 곡개굴 위령비 광장. 유족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75주기 단양 곡개굴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엄수됩니다. 그날의 비극을 추모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억울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분향과 헌화가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지고 먹먹합니다. 누나들 이름 불렀지. 용수, 용예, 봉예 하면서 막 영어가 하면서 막 부르지고 누나들이 중간쯤 나오다가 막혔어. 단양 곡개굴 사건은 한국 전쟁 당시인 1951년 1월 20일 단양 영춘면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 명의 민간인이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희생자 167명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엄태영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지급, 희생자 추모재단 설립 등이 골자입니다. 이제 늦었지만은 국가가 이제는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기념관도 지어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나서야 됩니다. 곡개굴 특보법이 꼭 이번에 여야 없이 꼭 합심을 해주셔서 우리 한을 풀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이번만큼은 75년에 한이 풀릴 수 있을지 유족과 지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충청북도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 업종 기업들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버팀 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버팀 이음 프로젝트는 재직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복지 포인트,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휴가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부터 중동 상황 피해 접수 기업과 화장품 뿌리산업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청주지검이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명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8년,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진천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 등 일가족 4명을 3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금고 비밀 번호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